이제 저 국민의힘에 이번에 뭐 어떤 뭐 선거에서 아주 참패를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인가? 대표인가요? 예, 이준석 전 대표하고 우리 이제 황희두 우리 이사님하고는 같이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번 저 전당대회 결과로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정치인이 거의 몰락할 거로 보는 견해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럼 같은 청년 정치인으로서 그 이준석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윤석열 정부가 너무 노골적으로 찍어내려는 움직임을 보여서 일단 저도 대선 과정 때부터도 그렇고 많이 티격태격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래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나 드는데요. 일단 저는 그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기존의 정치 문법이 아니라 게임 세계의 문법을 보니까 완전히 해석이 되더라고요. 정치를 게임처럼 하는 거. 프로게이머이셨으니까.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를 프로게이머의 관점으로 전략 전술 분석하니까 거기에 따른 그 파해법들을 좀 나름 찾을 수 있었고 그래서 저 지난 대선 때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 관점에서 정치를 게임처럼 하는구나 실제로. 그럼 우리도 어쨌든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해야 된다. 근데 물론 그렇다고 다 뭐 파해법을 있는 그대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이 어디인가. 이거는 우리 민주진영에서 앞으로 좀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또 하나는 그냥 이준석을 보면서 민주당의 이준석이 되고 싶다. 이렇게 무리하는 사람들이 간혹 보여요. 근데 잘 보면 박지원 아닌가? 사실 그런 쪽으로 가는 청년들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다들 아시겠지만 박근혜 퀴즈로 해서 그리고 하버드라는 간판 그리고 10년 넘게 방송 막 예능까지 다 나와서 인지도 엄청 쌓았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포장을 해온 그 과정들을 보면 되게 전략 전술적으로 움직여요. 그걸 되게 섬세하게 해가지고. 근데 우리 쪽에서 그냥 민주당 욕만 하면 그럼 나도 뭔가 소신파가 되고 뭔가 이 당에서 이준석처럼 그 반대급부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 이거는 꼭 인지해야 된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이제 그렇게 국민의힘은 그런 청년 정치인 중에 어떻게 보면 걸출한 거예요. 이준석이가 사실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키는데 1등 공신이 이준석이라고 저는 봐요. 안철수, 이준석. 근데 그런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탄생을 시켜놨는데 우리는 제대로 지금 진보 진영은 제대로 청년 정치인, 그런 정치인을 걸출하기까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그래도 위치가 있는 정치인을 하나 만들 필요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면 그 중에 가장 앞에 계신 분이 우리 황 회사님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제 현실 정치에 어떻게 참여를 하실 계획인지 혹시 계획 같은 게 있어요? 일단 제가 뭐 예전부터 말씀드리긴 했지만 제가 현실 정치에 나선 일은 없다. 그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 제가 뭐 싸움이 두려워서라든가 그냥 뭐 겸손해서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제가 할 일이 명확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문화 전쟁. 제가 뭐 시간상 다 말씀 못 드렸지만 이제 법과 제도만으로 세상이 바뀐다 생각하지 않거든요. 결국 민주주의 사회에선 여론이 되게 중요한데 그 여론을 움직이는 뭐 그런 심리전, 여론전 이쪽 영역도 되게 중요하고 특히 이런 온라인상의 문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뭐 누카렵 뭐 악강버 뭐 이런 말들이 또 있어요. 막 중꺾마 대중적으로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게 왜 유행을 하는가? 이게 왜 온라인상에서 그렇게 빠르게 확산되는가? 저도 모르는 말인데 좀. 그래서 뭐 중꺾마는 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에서 특히 이게 막 롤, 막 게임 쪽이랑 이번에 월드컵 때 핫해졌는데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캐치를 해야 이게 예를 들어서 정치권에서도 대략 청년들의 정서, 뭐 유행 이걸 캐치할 수 있는데 그냥 그 말만 정치인들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 가서 이런 쇼하는 거는 바로 걸리는 거고 그건 안 하느니면 못하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조율하는 역할이 전 필요하다 생각해서 제 위치를 생각하는 거고 결국 그리고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세대포 이론을 갖고 와서 민주진영의 4050 분들을 고립시키겠다 이 전략을 갖고 나왔는데 저는 지금 10대들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아까 뭐 젠더 얘기도 나왔지만 지금 10대들의 그 파편화된 정서들을 민주당이 다는 못 끌어와도 이준석 쪽으로 가려는 10대 남성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쪽으로 돌릴 것이냐 이런 걸 캐치하기 위해서 또 초중고등학교 강연을 다니는 거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의 정서들도 우리가 미리 캐치해서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을 때 민주당이 먼저 10대들도 표 된다 만다 생각하지 말고 그런 10대들의 정서도 끌어오자. 특히 고등학생들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고등학생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제가 또 해야 된다 생각해서 그런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녀 보시니까 좀 뭐 이렇게 캐치한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생각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20대 초반, 10대. 그게 완전히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한 반에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1학년 3반에 강의 갔다 하면 그 반의 정서나 막 흐름들이 대부분 그냥 그 큰 틀에서는 많은 공감대를 얻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그 정보 유통 창구가 완전히 파편화돼서 그런 것 같거든요. 뭐 어디는 먹방 위주로 보는 친구도 있으면 거렇게 뭉치고 주제별로 완전히 다양해가지고 한 반에 혹은 한 학교의 청년들, 청소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진다고 쉽게 얘기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여기에 맞게 우리는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게 정말 복잡해진 세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딱 제가 뭐 요즘 청소년들은 어떻다고 사실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어떤 흐름이라는 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흐름. 그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 각자도생이라든지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흐름인가? 각자도생이? 그래서 뭐 기후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한 청소년들도 있고 그게 아니라 당장에 내 삶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도 있고 벌써 10대 그런 먹고 사는 거 걱정을 해요? 왜냐면 온라인상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은 되게 갈등이 봉합되기보다는 계속 벌어지고 예를 들어서 뭐 토론 같은 데 나와도 뭐 출산율이 0.78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대한민국 미래 답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 쭉 나오고 뭐 기후 문제도 보면은 이대로 가다간 지구가 뭐 망한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결국엔 내가 지금 긴 미래를 내다봤을 때 뭐 어떻게 먹고 살지? 라는 이거에 대해서 막막해하는 청년들도 있고 또 반대로 그러니까 당장 내가 뭐라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게 정치권에서 의미 있게 뭔가 해소하는 그런 결과물들을 못 받다 보니까 아예 그냥 정치 필요 없다, 뭐 외면하겠다 이런 쪽으로 가는 청소년들도 꽤 많습니다. 어차피 양당 맨날 싸움만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방송이나 칼럼에다가 뭐 결국 양당이 문제다라고 맨날 그 얘기만 되풀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성 뭐 민주당 국힘 똑같다. 저 그런 사람들 정말 무책임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엔 그걸 보는 일반 사람들은 양당 똑같네 하고 그냥 내 삶을 살고 계속 외면을 하게 되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직장인이 정치 문제에 관심 갖고 어떻게 뭐 나서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여태까지는 그냥 맨날 욕만 했는데 본인들이 그럼 제대로 된 대안 제시를 해봐라. 특히 학자들도 그러라고 학자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방송 나와가지고 자기 이름 알릴 생각만 하고 양비론만 펼치고 전 그런 사람들도 되게 비판받아 마땅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지금 청소년들,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안 갖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정치에 그렇게 옛날에 우리가 젊었을 때는 정치에 관심이 어떤 사회 변화에 관심이 가장 많았어요. 우리가 20대 때는. 근데 지금 젊은 청년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에는 별 관심이 없어. 자기 현실에 막 부딪히는 그런 부분에만 관심이 있고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게 그래서 정치 문제랑 사회 이슈랑 그 접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게임 쪽에서는 예전에 트럭시가 있었거든요. 뭐 그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노노 재팬 때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또 뭉칠 땐 뭉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돈줄 낸다 이런 말도 좋은 그런 그 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그렇죠. 돈으로 혼내주겠다 이런 게 있어서 결국에 저는 이게 사회 문제에도 다들 관심은 갖고 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민주당에선 민주당으로 끌어올 것이냐 요게 하나 과제라고 생각해요. 그냥 계속 정치에 관심 가져라 여의도 국회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이분들의 눈높이 이분들의 관심사 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사회 문제가 뭔가를 네. 봐가지고 찾아내가지고 네. 그 아젠다를 찾아내서 이제 그걸 네. 이제 태제를 해가지고 저희를 이끌어가야 된다는 네.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 딱 되게 정리 잘 해주셨는데 기존에는 사회 문제가 있으면 여의도 어떡할 거야, 청와대 어떡할 거야 일로 그게 왔는데 아니고, 이제는 여기서 이 학생들 혹은 뭐 본인이 설득하고 싶은 대상 이게 파편화됐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더 파편화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할 얘기 있으면 여의도로 와. 그러니까 이제 2시 청년 이런 말이 나온 게 2시에 청년들 간담회 한다고 부르면 거기 올 수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되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게 얼마나 여의도 내부에서 바깥 세상과 고립돼 있는지 그냥 바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봅니다. 그 지금 황 이사님은 항상 저녁 때 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네네네. 저녁 때 7시, 6시가 네, 7시 이후. 네. 아니면 주말이나. 네, 맞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정리하는 단계 이제 전 프로게이머였습니다. 지금은 아니시죠? 네네네. 네, 지금 그래서 이제 많이 됐습니다.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제 금방 이제 청년들이 이제 가장 지금 뭐
저희 뭐 막내 아들도 막 지금 대학생 4학년인데도 아직도 게임을 그냥 틈만 나면 게임을 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이 젊은 층이 가장 관심 있고 하는 부분이 이제 e스포츠 게임이란 말이에요. 게임. 네. e스포츠 산업을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 마련돼야 하는지 혹시 그런 고견을 한번 주시죠. 고견이라기 되게 어려운데 뭐 e스포츠와 게임으로 이게 저는 묶어서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네, e스포츠 그러니까. 산업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LCK라든지 이게 지금 방송이 나가는 시점은 아마 결승전이 끝났을 텐데 그게 뭐 서울에서 또 한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최소한 정치인들도 인지는 해야 된다. 근데 아직도 그 주류 정치인들 대부분이 당을 떠나서 그냥 게임이나 e스포츠 시장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뭔가 내 자식이 저런 데 빠져서 공부를 안 한다. 이렇게 본다든지 뭐 제 면전에서도 난 게임이 너무 싫어. 내 자식이 막 그런 게임하는 게 너무 싫어.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 저도 계신데.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좀 인식을 바꿔가는 거. 결국 또 e스포츠로 들어가 보면 처우 개선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도 되게 크거든요.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알려진 유명한 사람들의 연봉 혹은 뭐 어떤 회사의 뭐 수익 이게 부각되는데 거기에 그 가려진 수많은 사람들의 처우 문제가 제가 게이머 시절 때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까지 부족하다. 혹은 이제 뭐 관광으로서 혹은 문화적으로서도 접근하는 게 지금 필요하고 게임 관점에서 보자면은 그러니까 정치인으로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 민주당의 이상원 의원이 있습니다. 저는 딱 그분이 정말 잘하고 계신다 보는데 연세가 되게 많으세요. 근데 e스포츠 게임 영역에서 말과 행동이 일치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중도층이라든지 혹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남성 청년들도 그 이상원 의원을 좋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 인천 그 울산 북구 쪽. 아, 울산. 예. 아. 그래서 그런 모델이 전 더 많이 나와야 된다 봅니다. 분야별로. 그리고 그분이 그래서 뭐 확률형 아이템 이슈라든지 아니면 뭐 또 트럭 시위 때의 빠른 피드백이라든지 뭐 게임물 관리 위원회 뭐 이런 이슈들이 되게 큰 이슈들이 있는데 거기에 맞게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해결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시고 또 법안까지 만들어내서 사실 어느 시점까지는 하태경 의원이랑 막 비교가 되기도 해요. 하태경 의원도 여의도 레카라고 불리는 게 어떤 이슈 터지면 바로 끌고 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는 비슷한데 같은 의원이지만 이상원 의원은 성과를 내고 여기는 말만 하고 예, 그런 차이가 디테일로 가면 나온다. 그래서 이런 이상원 의원 같은 모델을 e스포츠 게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우리가 넓혀가야 된다. 최근에 보면 우리 지역의 조승래 의원도 그쪽에 예, 많이 관심을 가지고 뭐 법안도 입안하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네. 조승래 의원, 뭐 정청래 의원 등 e스포츠 게임 쪽에 목소리 내신 분이 계신데 민주당 내에서도 소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민주당이라는 당 자체를 봤을 때 이제 밖에서는 여기는 우리 가르치는 당. 그래서 이런 비유가 있더라고요. 민주당은 엄마가 회초리 들고 자꾸 공부하라고 때리는 것 같은 당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고 국민의힘은 뭐 이제 실제 디테일로 들어가면 차이가 많지만 그냥 우리들 뭐 하든 그냥 풀어주는 당, 얘기라도 들어주는 당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e스포츠 산업, 게임 산업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주도적으로 뭘 이렇게 막 큰 뭐 타겟을 정해가지고 뭘 끌어내고 만들어내면은 이게 블루오션이 될 수도 있겠네, 그죠? 전 지금 되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좀 국회의원들이 좀 관심을 그쪽으로 좀 많이 좀 그 뭐 문광희 의원으로 많이 가가지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가서 좀 더 공부하고 연구하고 저 같은 사람도 사실 게임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나이 50, 60 넘은 사람들은 몰라. 네. 근데 그래도 그 지금 현재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행동하는 것들은 그 게임을 모르면 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 금방 우리 황 이사님 그 대화하는 중에도 언어가 툭툭 삐는 저는 이해 못 알아듣는 언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공부를 해야 되거든 사실 저희도. 근데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좀 지도 편달을 좀 하세요. 제가 당내를 바꾸려고 당에 들어갔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 돼요? 오히려 이렇게 굿모닝 충청 방송이라든지 지역 강의를 다니면서 당원분들하고 대화를 하는 게 훨씬 지금도 대표님께서 충분히 이런 거는 내가 모르지만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데 정치인들 그 인정 잘 안 하더라고요. 뭔가 내가 모른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모르는 걸 모른다고 그래야지.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상한 사람들이네. 이런 자리들이 더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우리 우리 굿모닝 충청 그래도 독자가 뭐 한 38,000명 뭐 이렇게 되니까 우리 독자들한테 좀 한 말씀 해주시고 우리 온라인 화면은 기사로도 나가니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영광이고 저도 독자이자 또 후원자로서 후원하고 계세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민족 정론지라 불리잖아요. 제가 안 그래도 기울어진 운동장. 이제 이해찬 대표님께서는 벼랑에 몰려 있다고 비유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희망이 되는 그런 곳이 있다는 거에 많은 이걸 보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저 그리고 또 제 주위 친구들도 힘을 얻고 있어서 앞으로 10만 또 100만이 갈 수 있도록 저도 제 위치에서 계속 홍보도 하고 같이 힘 보태고 또 좋은 기회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